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메이데이의 유재원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주제로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죠?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카톡 업데이트를 하셨나요? 네, 저도 사용자이기 때문에 하고 했죠. 많은 지인분들도 다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주변 반응이 어땠나요? 약간 사용이 달라졌다, 또 동영상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좀 들리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용하기가 좀 불편해졌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올렸던 사진이 회사나 거래처, 전 애인 등에게 공개가 됐는데요. 그럼 이게 이미 내가 올렸지만 개인정보 규제 위반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을 미리 동의를 받고 이 플랫폼, 이 앱을, 메신저 앱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약간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물론 예전에도 접속해서 볼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너무나 쉽게 자동으로 이렇게 정보가 뜨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어떤 처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예민한 부분을 건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전기통신사업법에서도 사생활 보호에 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고,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에 정보 처리의 어떤 주체, 내 정보를 내가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정보 주권이 있거든요. 그거에 있어서 본인이 동의하거나 이런 것들을 노출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이 암묵적인 사용의 어떤 지시가 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커지죠. 현재 카톡이 5천만 국민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좋은데요. 그럼 이 정도 하는 어플이면 나라에서 규제를 할 수는 없는 걸까요? 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4,890만 명이 넘었다고 하죠. 이제 역대 최고치를 이제 돌파를 했는데, 이러한 사용자를 가진 아마 어플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제 일방적인 이번에 개편을 통해서 어떤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미래적인 사업 가치에 추구하는 방향이다. 동영상 그 기능도 추가됐고, 쇼폼이라고 하는, 그리고 지금 약간 사람들 간의 동향을 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또 좋아요 기능을 마구 눌러댈 수 있는,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정작 소비자들의 반응이 차갑고 쉰내나는 인스타그램 이런 평가도 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아마 제재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아마 내가 노출되기도 싫었던 부분도 있고, 내가 또 굳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걸 상세히 검색해서 근황을 내가 찾을 필요도 없었는데, 이런 것까지 지금 확인하게 하는 이런 상황을 본다면 개인정보의 처리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아마 여러 기관에서 좀 제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좀 어떤 거래를 하는 사업자라면 독점규제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곳에서 사업자 간의 그런 거래가 불공정한 거래다, 아니면 기타 반독점적인 행위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지금 법리도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 있죠. 흔히 우리가 불과 30년 전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윈도우즈나 도스 체제가 거의 장악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미국 연방법원 이런 곳에서 그 반독점 행위를 굉장히 규제를 많이 했던 그런 경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될 여지가 있을까요? 바로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되기보다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좀 논의를 삼아야 될 것 같고, 역시나 우리는 알려질 권리를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의 정보를 알아가는 것도 내가 결정해야 되는 그런, 번거롭긴 하겠지만 누군가의 근황을 굳이 알고 싶지 않았는데 19분 전, 2분 전, 골프 친 사진, 꽃 사진, 등산 사진, 수영복 사진,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난무하게 지금 체제가 개편이 됐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그런 면들, 혹시 그분들도 싫어할 수도 있죠. 이 개인정보의 어떤 관리 주체였던 이 카카오라고 하는 회사가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어떤 부분이 적용될지, 그리고 제재를 받을지 좀 비추를 주목해야 되고, 만약에 입법이 부족하다면 입법을 좀 개선할 필요는 당연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카톡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그게 4분기에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이건 혹시 사람들이 그 사이에 바뀐 거에 익숙하게 만들려는 게 아닌지, 아니면 이미 받은 광고들 때문에 바로 수정을 못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한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금방 얘기한 것처럼 약간 이 플랫폼을 다시금 업데이트 개편을 해서 들어오게 된 어떤 관련자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런 분들에서의 어떤 책임을 묻기에는 아직도 시기상조다, 이런 내부적인 회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원래 누구나 뭐 폰을 바꾸더라도 바꾸면 어색하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한번 상황을, 사람들이 길들여지는 과정을 한번 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 플랫폼 뭐 바꾸면서 아까 얘기한 광고가 많아졌다, 뭐 광고가 너무 쉽게 확인된다, 이런 거는 광고주와의 어떤 계약 기간, 이것도 당연히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 카카오톡의 위기는 이용자가 지금 폭증하고 이미 뭐 국민의 수만큼 따라잡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오래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카톡 왔어? 그러면 그냥 띡 보고 아 이렇구나 하고 말지, 굳이 거기다 답장도 안 하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처럼 지속 가능한 어떤 이용 시간에 있어서는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카카오는 카카오톡대로 메신저 기능을 좀 강화를 하고 다른 어떤 사업을 개발을 해야지, 이 카카오에다가 이 기능도 넣고 뭐 쇼폼도 넣어보고 또 다른 사람 근황도 여쭤보려고 하고 대화를 또 그걸 통해서 이끌어 보려고 하고, 그걸 다른 사람의 그런 상황을 생활을 이렇게 엿보면서 또 시간을 이렇게 쓰게 한다라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제 지인 썼던 폰번호로 바꾸게 되면 카톡에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럼 이런 건 카톡이 개인정보를 좀 방치하는 행동이 아닌가요? 이번 사건이 개인정보보호법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카카오톡에 그 연락처를 자동 친구로 올리는 것, 그리고 뭐 내가 알 수도, 나를 알 수도 있는 사람이 친구가 추가되는데 허용하겠습니까? 뭐 이런 동의도 있더라고요. 물론 카톡 처음 까신 어르신들은 다 동의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소리도 카톡 알림 또 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내가 모르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그냥 쓰고 있는데 뭐 수시로 나의 근황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뭐 좋아요 싫어요 뭐 누른다거나, 그런 것은 본인도 굉장히 괴로운 일이 되겠죠. 그리고 그 상대방한테도 그럴 겁니다. 그 상대방은 이거 내가 알던 그 죽은 그 사람인데 그 사람 번호를 누가 받았나 봐. 이 사람 지금 어디 뭐 구속돼 가지고 저기 징역 가 있는데 이런 게 어떻게 뜨고 있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서로 간에 지금 국민들 간에 약간 불신이나 갈등이 오히려 조장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조금 제재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개인정보보호법에 문제는 없을까요? 개인정보보호법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처리,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의 어떤 월권을 이제 제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개인정보, 그 누군가의 그 정보의 그 본인에 대한 신상에 대한 내용을 본인 스스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부여하는, 그게 굉장히 핵심 내용인데, 그런 면에서 동의 제도를 만들고 있거든요. 더 중요한 건 민감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민감 정보의 이용, 처리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이용을 만약 하거나 처리, 관리를 누군가가 하고 있다면 개별적인 그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아마 병원이나 약국 같은 데 가게 되면 뭐 하나 써달라고 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내 어떤 의료 정보나 내가 어떤 약을 처방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또 개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 수집 관리를 하더라도 내가 그 내용을 보고 이 병원에서 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구나, 나에 대한 민감한 이런 의료 시술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구나, 내가 어떤 약 처방을 받고 다닌다는 걸 이제 관리하고 있구나라는 걸 동의를 받도록 해야 되고, 이번에 카카오톡이 놓친 거는 그런 민감 정보가 될 수 있는 어떤 신상의 근황, 그리고 얼굴의 초상, 뭐 기타 활동, 이런 것들을 그냥 만연히 누군가가 모르는, 심지어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전혀 모르는 엉뚱한 사람이 등장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민수를 찍었는데 전혀 다른 뭐 강만수가 나온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되는 상황까지 미처 막거나 방지하지 못했다. 제가 오히려 이거를 했다면
내가 평소에 많이 들여다봤던 그런 로그 기록을 확인해서 그 사람의 그건 근황을 궁금하니까 내가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만약에 프로필 사진을 바꿨다면 이거를 전체 공개할 건지 일부 공개할 건지, 또 내지는 굳이 공개 플랫폼에 넣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다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게 바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어떤 이용 약관이나 이용 규정을 변경할 때는 미리 30일 전에 그런 것들을 안내하고 이렇게 설명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것도 만약에 이번에 논란이 될 여지가 있고 위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기타 관련 법들이 좀 민감하게 작용했었던 문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다담 INC에서 갤럭시 탭 S10 라이트가 출시되었습니다. 이 S10 라이트는 S펜을 탑재한 갤럭시 탭 중 가장 가성비가 좋은 모델인데요. 11인치의 휴대성과 S펜 활용을 통한 효율성을 동시에 잡아 언제 어디서든 최고의 기능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갤럭시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번역, 요약, 글쓰기, 사진 보정 등 스마트 기능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용으로, 교육용으로, 업무용으로 추천드립니다.